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수업의 유동균 강사입니다. 이 커말 시험은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 엑셀의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이나 승진 등의 가산점에 적용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냥 엑셀을 배우시려는 분들도 이 시험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다만 내가 과연 이 자격증 과정도 잘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망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 강의는 각 사람에 맞게 빠르게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엑셀이나 컴퓨터에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냥 강의만 열공하시면 시험의 합격은 물론 엑셀의 기능도 잘 섭렵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강의입니다. 저의 강의는 이미 커말 분야에서는 유명하고요. 합격 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검증된 강의입니다. 여러분 중에 저는 완전 컴맹인데 그래도 인터넷 강의만으로 합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반드시 가능하다라고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또 반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뒤에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지만 간단히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선 저의 강의에는 커말 시험에 대한 확실한 정보력이 있고요. 또한 각 사람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되는 개인별 맞춤형 수업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시험의 형태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통 얼마나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의 개요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은 컴퓨터를 통한 스프레드시트 작업과 데이터베이스 작업의 원활한 수행 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을 말하는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액세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커말 1급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과목을 다 응시하게 되겠고요. 2급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시트만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되겠고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모든 국가기술 자격증이 그렇듯이 한 번 필기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2년간 실기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2년 안에 실기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완전히 자격증이 나와서 평생 자격사로 남게 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시험은 정기시험과 상설시험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정기시험은 정해진 일정에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정기시험이 되겠고요. 상설시험은 각 지역별로 수시로 진행이 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 상설시험의 일정은 지역마다 다른데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시험이 있고요. 중소도시도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시험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정기 시험이 쉽나요? 상설 시험이 쉽나요? 이 질문인데요. 일단 시험 기관에서 어떤 시험이라고 해서 더 쉽게 내고 어렵게 내고 이렇게를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의 특성을 잘 활용하시면 둘 중에 한쪽이 약간 수월하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정기시험 같은 경우는 1년에 정해진 일정에 의해서 치루어지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시험 출제 위원을 위촉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될 확률이 아무래도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 상설시험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시험 문제를 만들 수는 없죠. 문제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해 놓고 거기서 이제 뽑아서 랜덤으로 시험이 치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에 봤던 기출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정기시험보다는 상설시험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아무래도 수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응시하기도 편하고 또한 시험의 난이도도 약간 수월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설시험으로 응시를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정기시험으로 필기시험을 합격하신 분이 실기시험은 상설로 합격하셔도 되고요. 또한 상설로 필기시험을 합격하신 분이 실기시험은 정기로 보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시험의 버전이 되겠습니다. 우선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한글 윈도우 7과 10의 공통사항이 출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MS 오피스 2010 버전이 시험에 사용되는 버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필기시험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연습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7이 설치되어 있건 8이 설치되어 있건 10이 설치되어 있건 상관이 없겠습니다. 또한 MS 오피스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 안에서 다 시범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필기 시험을 대비할 때는 그냥 강의에 나오는 설명을 잘 들으면서 이해만 잘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실기 시험에서는 해당 버전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한글 윈도우 7과 10의
공통사항이 출제가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윈도우 7보다는 10이 기능이 더 많습니다. 많긴 많은데 이 둘 사이에 공통사항이 나온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윈도우 7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가 되긴 한다.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에서 시범을 보여드리고 그 시범을 직접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버전들의 프로그램이 꼭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실기시험은 대비하시게 될 때 해당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는 2010 버전 외에 다른 버전들 2007 버전이라든지 2013 버전 혹은 2016 버전 뭐 이런 다른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2010 버전 말고 이런 다른 버전으로 연습을 하면 이제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우선 이 2007 버전과 2010 버전은 메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2007 버전을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버전으로 연습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3 버전이나 2016 버전, 이 2016 버전은 다른 말로 오피스 365 버전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얘네들은 2010 버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차트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차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2010하고 역시 비슷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니 제 가정에는 이제 2016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연습을 못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제 강의를 학습하셨던 분들의 패턴을 놓고 보면 그냥 2013 버전이나 2016 버전으로 시험을 대비하셨던 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작은 차이도 불편해 하셔갖고 2010을 따로 설치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2013이나 2016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학습 패턴을 놓고 봤을 때 학습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에 2013이나 2016 버전으로 연습을 하실 때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매뉴얼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2007 이전 버전, 그러니까 2003 버전이나 그 이전의 예전 버전들은 학습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MS 오피스 프로그램은 2007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변화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해서 2007이나 2010 2013, 2016 얘네들은 이제 같은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요. 그 이전에 2003 버전부터는 많이 메뉴가 다릅니다. 해서 적어도 2007 버전 이상의 버전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필기시험의 기본 구조. 시험은 크게 두 개의 과목, 컴퓨터 일반 20문제, 스프레드시트 20문제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24개는 60점이 되겠는데요. 6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다만 과목별로 8개 미만을 맞게 되면 과락으로 불합격이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쪽 사람 같은 경우는 컴퓨터 일반은 11개 맞았지만 스프레드시트는 13개 맞아서 이제 24개로 합격이 됩니다. 그러나 이쪽 사람은 컴퓨터 일반은 20문제 다 맞았지만 스프레드시트는 7개 맞아서 27개나 되지만 과락에 걸려서 불합격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필기시험의 실제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1과목 컴퓨터 일반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게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의 용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인터넷에 대한 문제라든지 윈도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과목에서는 스프레드시트, 엑셀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사지선다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더라도 일단 찍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들을 잘 분석을 해 나가게 되면 실제 시험을 보시더라도 안전하게 응시를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 문제의 답이 1번이다 라고 하면 그 1번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2번, 3번, 4번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강의에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설명을 다 드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제 실기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실기의 유형에 대해서도 미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기는 실제 컴퓨터에서 작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첫 번째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는 여기 있는 자료를 그냥 쭉 입력을 하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번 같은 경우는 서식을 설정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서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색깔이라든지 선이라든지 혹은 표현하는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작업 3번은 여러 가지 유형이 출제되는데 보통 조건부 서식이라든지 고급 필터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유형은 이제 조건부 서식이 출제가 되어 있는 건데 이 조건부 서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조건에 맞는 자료에 대해서만 뭔가 이렇게 색깔을 부여하는 기능입니다. 고급 필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기본 작업 3번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조건에 맞는 자료에 대해서 뭔가 추출을 하거나 혹은 색을 부여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 이 커말 시험에서는 이 계산 작업이 가장 어렵고요. 함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러한 식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볼 때 이러한 식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제 강의에서는 이 함수 문제를 비교적 수월하게 풀 수 있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도를 충분히만 나가신다면 이 함수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분석작업 1번과 분석작업 2번에서는 역시 여러가지 유형들이 출제가 되는데 피벗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통합, 데이터표 뭐 여러가지 유형들이 출제가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모두 다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필요에 맞게 가공을 하는 방법들을 이제 연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작업. 이 매크로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일련의 작업,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색깔을 부여하고 선을 부여하고 뭐 이런 기능들을 하나로 통일해서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매크로에 대해서도 연습을 하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트 작업,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차트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엑셀은 이 차트 기능에 대해서도 아주 훌륭하게 자료 표현이 잘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기시험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공부해 나가시게 되겠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을 다 마스터 하실 때쯤이면 실무적으로도 엑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보통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 이제 각 사람마다 학습을 해야 되는 학습량은 다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의 추이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필기시험에는 대략 20에서 30시간 정도 그리고 실기시험에도 20에서 30시간 정도 투자를 하시게 되면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사이트에는 단기 과정과 정규 과정이 있는데 각 과정별로 1주 완성 계획표, 그 다음에 11일 완성 계획표, 그리고 실기는 이제 단기 과정과 정규 과정이 동일 과정입니다. 그래서 1주 완성 계획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완성 계획표들만 마치시게 되면 시험을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습을 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 공부하면 된다라고 일단 목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사이트는 이 단기 과정과 정규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출풀이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규 과정은 앞부분에 이론을 다루고 그 다음에 기출풀이를 해드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초보자라 하더라도 단기 과정만으로 학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처음부터 문제를 풀면서 그 안에 필요한 개념들을 끄집어내어서 공부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론 과정을 좀 다룬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각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사이트의 실기 과정은 단기 과정과 정규 과정이 동일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실기에 대해서는 단기로 수강을 하셔도 동일하고 정규로 수강을 하셔도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본 강의의 기본 구성. 우선 첫 번째로 무작정 강의 들으며 설명 적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그냥 무작정 강의에서 설명을 들어가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줄도 치고 답도 알려드리고 또 그리고 설명도 간단히 적어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어가면서 이해를 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직접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고요. 틀린 부분, 찍어서 맞은 부분에 대해서만 골라서 강의를 설명 듣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단계에서는 이제 특강이 되겠는데 이 특강은 가장 최신의 기출문제 풀이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4단계에서는 보너스 문제 풀이로 역시 이전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더 설명드리는 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목차도 그렇지만 강의실에 가보시면 실제 강의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 있는 강의를 다 학습해야 합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초단기 학습표가 요구하는 분량대로
진행을 하시면 합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만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2단계 실력 따지기를 공부하시면 되겠고, 또 그래도 부족하다면 4단계 보너스 문제 풀이를 공부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분들은 이제 극히 드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본 강의의 장점. 컴퓨터 활용 능력 분야의 선호도 1위에 검증된 강의입니다. 각종 카페나 커뮤니티에 컴활 하면 저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저희 사이트의 홈페이지에는 시장조사 기관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 인강 분야의 선호도 1위로 조사가 된 검증표가 올려져 있습니다. 빠른 최신 정보, 최신 기출문제 풀이의 제공. 일단 이 상설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가 공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기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연 3회 시행이 되면서 중간중간마다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는데, 저희가 문제가 공개가 될 때마다 바로바로 입수를 해서 그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빨리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풀이로 수강자의 실력이 향상될 때까지 함께하는 강의입니다. 앞서 강의의 목차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사이트의 강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초단기 학습표, 이 초단기 학습표는 전체 강의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분량만 맞춰도 대부분은 합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완전 초보자를 자청하고 또 공부를 해도 금방금방 까먹는다 라고 하더라도 그냥 강의와 함께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시다 보면 결국엔 어떤 사람이라도 이해와 암기가 되도록 함께 해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문제에 관련된 각 기능을 시범 설명함으로써 초보자도 강의를 듣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수업 진행.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시험 문제에 엑셀이나 액세스에 기능적인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제가 직접 그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시범 설명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과 액세스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냥 강의를 들어가면서 이해도 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도 알아갈 수 있는 수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컴활 시험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기 시험을 먼저 대비해야 필기 공부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필기 강의 안에서 제가 엑셀과 액세스로 다 시범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굳이 실기를 먼저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시험을 대비할 때 앞에 있는 시험에 더 집중하기 마련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실기를 공부했다가 필기 공부했다 다시 실기로 넘어가면 맨 처음 실기를 공부한 것이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 그렇게 많이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필기 시험에 우선 집중해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에 또 역시 집중해서 합격하고, 이런 패턴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게시판을 통한 질문 답변 서비스. 일단 학습하시면서 궁금한 점들은 언제든 질문 답변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아무래도 필기보다는 실기일 때 질문을 이제 더 많이 하시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인터넷 강의를 구매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냐면, 이제 내가 질문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얻기가 어렵지 않나요? 이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학원 같은 실 강의보다 저희 인터넷 강의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실 강의들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을 놓고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언제든 자기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 거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면 되는 거고, 또 그리고 반복해서 학습도 가능하고, 초보자일수록 오히려 인터넷 강의가 더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대한 소개와 학습 방향, 보통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컴활 분야에 많은 합격 수기들이 나오고 있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40대, 50대, 심지어는 60대는 물론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졌던 회원님들도 합격하신 드라마틱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 강의로 합격이 안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제 강의에서도 요구하는 학습량과 목표치가 있으니까요. 그것만 맞추는데 주 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